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당당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어때요? 왜 거절했을까요? 파경로의 입장에서는요, 시짓기가 이게 개인적 욕망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봐봐. 소저가 파경로를 되게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죠. 얘 되게 글도 잘 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모습 보여주잖아. 근데 최초에 얘가 들어왔던, 파경로가 집에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해 봐야 돼. 얘가 왜 들어왔죠? 소저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파경로의 목적 중에는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누구를 얻는 게 목적이야? 소저를 얻는 게 목적이죠. 자, 여기서는 시집기가 뭐요? 소저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저를 쟤를 내 와이프 또는 여자친구 뭐 이런 걸로 만들려면 지금 현재 상황 신분적 차이가 너무 크지. 해결이 안 돼. 승상의 딸과 지금 노비가 뭐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 그지? 만날 수도 없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야? 시집기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거죠, 지금.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보여?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보이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몇 번이요? 5번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단순하게 무엇은 아니다. 국가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여기서는 소저와의 관계니까 이건 오로지 뭐다? 개인적 문제적이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집기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밀당하고 있는 중이죠. 훌륭한 아이죠? 능력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 하나만 볼게요. 너희들 우리 전기라는 이야기, 자, 그 아래쪽에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만 잠깐 봅시다. 한자가 좀 다른 전기 소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기 소설과 전기 소설 뭐가 달라? 한자가 다르죠? 앞에 나오는 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건 기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요 녀석은 말 그대로 일대기예요, 일대기. 그리고 요렇게 여기 있는 요 녀석, 요거는 기이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비현실적 이라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자 하나만 꼭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림 정도로만 좀 생각해 두세요. 전기라고 말하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왜 선생님 전기 소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비현실적이지 않은데요? 이런 질문 나오면 안 돼. 그때의 전기 소설은 뭐다? 일대기를 나타내는 것. 일대기는 없는데 이건 전기라고 자꾸 하네요. 왜요? 그러면 비현실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뒤에. 자, 우리는 요 얘기 3번 하나만 좀 잡아놓고 갈게요. 3번. 소재의 역할입니다. 자, 소재의 역할인데 여기 봐봐. 언제나 우리 소재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건 문제로 많이 보지, 그지? 자, 이때 우린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소재가 등장하기 전, 즉 파경로가 깨뜨린 거울이 등장하기 전과 후에 뭐가 변해? 상황이 변해요. 요때 뭐가 변한다? 상황이 변합니다. 자, 이게 곧 소재의 역할이에요. 자, 파경로가 승상 나업의 집에 머물면서 누구와? 나소저와 인연을 도모할 기회가 되었다. 누구와? 나소저와 인연을 도모할 기회가 되었는데 결국 집에 머물게 되는 게 상황의 변화죠. 그죠? 이게 소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황제가 신라 왕에게 보낸 석함. 결국 얘가 석함이 오기 전과 후의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파경로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죠. 그죠? 맞습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는 것.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꼭 잡을 건 뭐다? 소재 역할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재만 가지고 보려고 들지 말고요. 그 이전에 있던 인물의 상황. 자, 여기서 전과 후의 상황 변화는 누구를 봐야 돼? 인물 중심으로 봐야 돼요. 특히나 주인공이겠지, 그지? 주인공이 처했던 상황 또는 그가 처한 어떤 처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서와 태도 변화까지 확인해주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역할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옆으로 넘어가 보면 전우치전이 있습니다. 자, 작자 미상의 역시나 전우치전인데요. 이 전우치라는 인물도 조선 중종 때의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인데 얘도 실존 인물.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뭘 부린다? 자꾸 도술 부려요. 실제로 뭐 도술을 부렸다라는 말도 전해지긴 하는데 도술이라고 하면 허구성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실존 인물의 허구적인 모습 요것들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최치원의 최고운전과는 좀 다른 성격 하나만 짚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소설을 이렇게 좀 잡아놓을게. 주제의식. 자, 전우치전의 주제의식을요. 전우치의 영웅적 활약. 자, 이건 뭐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무엇도 있더라?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비판까지를 같이 실어 놓았다. 자, 여기서 지배층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잡으면 돼. 조선 후기 사회 현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재훈아, 그쵸? 자, 그렇게 좀 잡아두세요. 이 작품 볼 때는 일단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전우치전은 숑 넘어갑니다. 자, 뒤에 유충열전 이어지는데 유충열전 이야기는 큰 주제만, 큰 특징만 몇 개 잡아놓고 일단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유충열전에서 우리는 요 이야기를 꼭 챙겨놔야 돼요. 지금 본문 안에는 그 장면이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꼭 챙겨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충열은 일단 영웅입니다. 일단 영웅인데 자, 어떤 영웅이다? 적강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자, 유충열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적강 모티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적강 모티프. 자, 적강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세계와 어느 세계가 있다? 천상계와 지상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천상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적강이잖아. 자, 그런데 천상계에서 자미원, 대장성이었던 아이와 누구 사이에? 익성이라고 하는 인물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지상계로 내려왔을 때 유충열이라고 하는 인물과 누구 사이에? 정한담이라고 하는 인물 사이의 갈등으로 그려져요. 즉 위에 있던 갈등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요 이야기는 뭐야? 천상계의 사건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천상계에서 벌어진 일이 지상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야. 곧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계가 이원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1차적으로는 천상과 지상으로 나뉘어지니 이원적 구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시에 천상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가 지상으로 이어지니 이걸 우리는 필연성이 있다 없다? 필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충열이 정한담하고 왜 대립하느냐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야. 유충열은 천상계의 대장성, 자미원 대장성이었고 우리 정한담은 익성이었어. 천상계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다가 벌 받고 밑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지상계에서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근거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이 갖고 있는, 즉 그 중에도 적강 모티프가 갖고 있는 또는 이원적 구조가 갖고 있는 필연성의 측면까지 하나 챙겨두면 좋겠다고요. 그럼 이들의 갈등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겠어? 당연히 충렬이 승리로 끝나겠죠. 뭐 그거야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의 대립 구조라고 할 때 누구와 누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주면 유충열전 같은 작품은 너무나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것들 생각해 두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지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